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요즘 안 좋은 이야기만 계속 들리죠. 솔직히 그래서 저는 요즘 아예 뉴스를 안 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보면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해서 뉴스를 아예 안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웃을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좀 기분들이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마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고 인터넷상에서는 제가 최초로 다루는 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사업자 모집 공고에서 바로 가지고 온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이번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사업이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지지 않으면서도 저희 흥미를 가장 많이 끌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이 사업의 이름은 고성능 다련장 개발 기술이라는 사업입니다. 사업 일정은 2023년 9월부터 2026년 9월까지고요. 총 사업비 493억을 사용해서 36개월 동안 천무다련장형의 새로운 로켓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좀 특이한 게요. 이 사업은 하나의 사업에 총 3가지의 개발이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업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는 천무용의 새로운 로켓탄의 개발. 두 번째는 그 로켓탄에 들어가는 새로운 신형탄두의 개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이 부분이 여러분의 흥미를 가장 많이 끌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름 아닌 상륙형 발사대의 개발입니다. 당연히 다들 마지막 걸 가장 알고 싶어 하시겠지만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는 신형 유도탄의 개발인데요. 이미 천무는 239mm의 신형 유도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239mm 신형 유도탄과는 별개로 새로운 탄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 새로운 탄은 가장 큰 특징이 239mm가 로켓탄의 유도를 위한 조종면을 탄의 앞에 장착해서 로켓을 제어하는 것에 반해서 이 새로운 탄은 마치 KTSSM 전술지대지 유도탄처럼 제어날개가 로켓의 후방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로켓이라고 불러야 하나 미사일이라고 불러야 하나 고민이 될 정도입니다. 당장 미사일의 구경도 239mm보다 대폭 증가했고요. 구경은 자료에는 나오지 않지만 300mm 정도 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39mm 유도로켓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건 미사일의 제어 능력이 큰 차이가 납니다. 239mm 유도탄은 로켓의 앞에 달린 카나드형 제어날개를 통해서 일종의 탄도 수정만이 가능한 것에 반해서 이 새로운 탄은 심지어 고지후사면에 대한 공격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행체의 정확도만을 높이기 위해서 이미 정해진 탄도의 수정만이 가능했던 239mm 탄에 비해서 훨씬 큰 기동도 가능하고 아예 미사일의 방향을 틀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은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고지후사면의 공격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 정도가 되면은 유도로켓이라고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말 그대로 유도로켓이 아닌 정말 미사일 수준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카스가 탑재됩니다. 카스가 뭔지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이게 뭔지 모르는 분들은 국토부 홈페이지에 가면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공중의 GPS 위성에 항법 신호를 보정해주는 항법 보조위성을 띄우고 이 항법 보조위성을 통해서 GPS의 항법 정확도를 더 올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미사일은 바로 이 카스를 활용해서 정확도를 대폭 올린 미사일입니다. 한마디로 기존의 239mm와는 확연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정확도도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사정거리도 대폭 늘어나게 될 겁니다. 뭐 당연히 미사일의 크기가 커지니까 사거리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요. 들어가는 전자장비와 열전지 등 탑재 장비를 소형화해서 사거리를 더욱더 늘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어진 사거리에 적합하게 탑재된 전자장비의 제어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는 열전지도 사거리가 늘어난 만큼 더 용량이 큰 열전지가 탑재됩니다. 열전지라는 건 평소에는 전기를 발생하지 않다가 미사일이 발사되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미사일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장치로 이 열전지도 기존 239mm에 들어가는 게 아닌 사거리가 길어진 것에 적합하게 새로 개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은 이 미사일의 사거리가 기존 239mm보다 대폭 증가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239mm 탄은 사거리가 80km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새로운 탄두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새로운 탄두는 이중스킨 탄두 다양화 기술이라는 세부 사업명이 붙는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진 탄두를 개발한다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 목적이 무엇일까요? 각각 이름이 광지역 제압 파편탄두와 저강도 지상 방어 표적 침투 탄두라는 이름입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을 각각 개별 탄두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탄두로 개발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적의 참호나 비행기 쉘터, 그리고 건물 등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침투 탄두를 개발하고 그 탄두에 파편을 넓게 퍼뜨릴 수 있는 볼베어링 같은 파편 물질까지 포함시켜서 아주 넓은 지역을 제압하는 기능까지 포함한 겁니다. 한마디로 관통탄두와 파편탄두를 하나의 탄두로 만드는 겁니다. 당연하지만 적의 건물 같은 건 한 방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적의 장사정포의 갱도진지도 충분히 공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파편탄두는 기존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던 자탄을 대신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넓은 지역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자탄 무기를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러나 자탄 무기는 국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무기이고 그래서 수출에도 제약이 많이 받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탄은 자탄을 사용하지 않고도 넓은 지역을 제압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형된 파편을 사용해서 파편이 퍼지는 범위를 대폭 넓힌 겁니다. 기본적으로 폭탄이 폭발하게 되면 그 폭탄의 외피는 파편이 되어서 주변에 퍼지면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기존 방식은 파편의 형상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파편이 넓게 골고루 퍼지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파편의 범위가 제한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탄은 파편의 형상을 공기저항이 적은 일정한 형태로 해서 최대한 넓은 범위로 파편이 골고루 퍼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기존의 집속탄을 대신하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거리와 정확도 다 대폭 향상된 새로운 탄에 관통 능력과 살상 능력도 대폭 향상된 새로운 탄두를 장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실히 이 녀석은 이제는 더 이상 로켓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정말 천무다련장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이라고 보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상륙형 발사대인데요. 정확히는 상륙형 발사대 체계통합 기술이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상륙함에 천무를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천무를 그대로 올리는 게 아니라 포드형 발사대를 별도로 개발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발사대만 상륙함에 올리는 것이고 모듈화된 포드형 발사대로 필요할 때만 상륙함에 설치하고 필요 없을 때는 떼어 놓을 수 있는 모듈형 발사대입니다. 그러나 이건 굳이 상륙함에만 장착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발사대는 포드 형식이지만 자체 발전기로 구동되므로 상륙함에 종속되어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에 상륙작전이 끝난 다음에는 상륙함에서 철수시키고 지상으로 이동시켜서 거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발사대는 기본적으로 천무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탄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발사기에서 떨어져서 설치되는 두 개의 제어 콘솔에 의해서 제어됩니다. 한마디로 발사기 자체는 무인으로 운영되고 제어는 상륙함의 안쪽이나 지상에 설치되었을 때는 발사기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제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륙함이라는 함선에 탑재되는 걸 전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고각과 방위각을 동시에 제어를 하며 심지어는 상륙함이 항해 중일 때도 사격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합니다. 솔직히 제가 상륙함이라고 말을 했지만 전력 시스템도 자가 발전기로 독립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설치할 공간만 있다면 아무 함선에나 설치가 가능할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무기를 상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과거 2차 대전이나 6.25 때도 실제로 상륙함에 다련장을 설치해서 발사한 사례가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상상만 했던 게 진짜로 개발되는 겁니다. 솔직히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 신무기는 각 개별 개발만으로도 별도의 주제로 다루어도 될 정도로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이 한 가지 사업으로 묶여서 동시에 개발되기 때문에 저도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사업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발주하는 사업입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기본적으로 수출형 무기를 개발하는 것으로 다들 알겠지만요. 정확히는 선도형 신기술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군이 요청이 없어도 미래 전쟁에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는 새로운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을 하는 겁니다. 이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만들어진 이유가 단순하게 수출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는 군의 요청이 있어야지만 무기를 개발했지만 솔직히 군은 신개념과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아예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신기술 동향을 파악해서 미래전에 필요한 신기술을 군의 요구가 없이도 개발할 수 있게 만들어진 부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군의 능력이 떨어지니까 제대로 된 새로운 무기를 요구할 능력이 없고 그래서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군의 요구와 상관없이 신기술을 개발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앞으로는 군이 요구하는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군이 요구하지도 않아도 무기를 개발하고 역으로 그 무기를 군에게 사용하게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솔직히 기존까지는 우리 군은 포방부라고 불릴 정도였고 그래서 포병 전력 향상에 많은 자원을 사용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육군 중심의 포방부였고 정작 해병대가 원하는 포병 시스템을 육군 중심의 포방부에서 기획하지는 못했고 그래서 해병대가 원하는 포병 시스템을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중심이 되어서 개발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해병대의 상륙작전 능력은 대폭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요즘같이 안 좋은 뉴스만 계속 나오는 시기에 제가 여러분의 기분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고 싶어서 준비한 소식이 마음에 드시는지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